아이고, 이 녀석아.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 근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올해 62살 된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제가 얼마 전 감자밭에서 겪은 일은 정말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이야기는 지난달 초순 감자 수확을 앞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5시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감자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려고 했거든요. 우리 집 감자밭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자락에 있는데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밭에 도착해서 감자줄기 사이를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꿈틀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아이고. 이를 어쩌나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감자줄기에 꽁꽁 얽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구렁이라고 하니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구렁이는 독이 없는 뱀이에요. 오히려 쥐나 해로운 벌레들을 잡아먹어서 농사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죠. 그래도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 구렁이가 얼마나 큰지 제 팔뚝만 했거든요. 길이도 1m 반은 좋게 되어 보였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 구렁이가 어젯밤에 쥐를 잡으려고 감자밭에 들어왔다가 실수로 감자줄기와 지지대에 몸이 얽혀버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꽁꽁 얽혀만 가고 있더라고요. 구렁이도 지쳐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도 생각했어요. 뱀이니까 아무래도 좀 무섭기도 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물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뱀이라고 해도 생명인데 이렇게 묶여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구렁이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두꺼운 장갑과 긴 막대기 그리고 가위를 가져왔어요. 혹시나 해서 소독약과 붕대도 챙겨왔고요. 다시 밭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구렁이에게 다가갔어요. 구렁이는 제가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어요. 고개를 들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상하게도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 구렁이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먼저 감자줄기에 얽힌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구렁이가 너무 꽁꽁 얽혀 있어서 줄기를 조금씩 잘라내면서 조심조심 풀어야 했거든요. 1시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 사이에 구렁이는 한 번도 저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몸통 부분은 거의 다 풀어졌는데 마지막에 꼬리 부분이 가장 심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자칫 잘못하면 구렁이 꼬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꼬리 쪽은 뱀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라서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꼬리 부분을 만질 때도 구렁이가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려서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할머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보니까 정말 영특한 동물이구나 싶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얽힌 부분까지 다 풀어냈어요. 구렁이는 자유롭게 된 몸을 천천히 움직여 보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풀숲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좋은 일 하나 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생명을 구해줬으니 뿌듯하긴 했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감자밭의 변화였어요. 아침에 구렁이를 구해준 그 자리 주변의 감자들이 유난히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잎사귀가 더 푸르고 윤기가 나고 줄기도 더 굵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구렁이를 구해준 그 부근의 감자들만 유난히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의 감자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정말 확연히 달랐어요. 마치 특별한 비료라도 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감자밭에 해충이 거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매년 이맘때면 진딧물이나 감자나방 애벌레 때문에 골치 아픈데 올해는 정말 깨끗했어요. 이웃 농가들은 다들 벌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밭만 유독 깨끗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날씨가 좋았나 아니면 오래 쓴 거름이 좋았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마당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고양이려니 했는데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구해준 그 구렁이가 마당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몇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구렁이가 저를 보고는 고개를 꾸벅 숙이는 거예요.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야생동물이 사람한테 인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분명히 제 눈으로 본 일이니까요. 그 이후로도 구렁이는 가끔씩 우리 집 주변에 나타났어요. 멀찍이서 저를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당 근처에서 일광욕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구렁이가 나타난 이후로 우리 집 주변의 쥐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창고나 헛간에 쥐들이 종종 들어와서 곡식을 갉아먹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웃들은 아직도 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감자 수확철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감자를 캐보고 싶어서 시험 삼아 몇 포기를 파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감자 크기가 평소의 2배는 되어 보였거든요. 특히 구렁이를 구해준 그 자리 주변의 감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보통 우리 밭에서 나는 감자는 주먹만 한 개 큰 편인데 그 부근에서 나온 감자들은 어른 얼굴만 했어요. 그것도 모양이 예쁘고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웠어요. 맛도 일반 감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단맛도 더 강하고 식감도 훨씬 부드러웠거든요. 이웃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그 감자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정말 감자야?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비료를 썼냐고 묻기도 하고 특별한 농법이 있냐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정확한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구렁이 이야기를 해봤자 믿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큰 감자들을 수확해서 일부는 우리가 먹고 일부는 이웃들과 나눠 먹고 나머지는 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 감자를 먹은 사람들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이웃집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시던 분인데 우리 감자로 만든 감자전을 드시고 나서 소화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연속으로 드시니까 만성적인 속 쓰림까지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이웃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항상 무릎이 아프셨는데
우리 감자로 만든 감자조림을 며칠 드시고 나니까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라고요. 장에서 우리 감자를 사간 분들도 며칠 후에 찾아와서 신기한 경험담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평소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우리 감자로 만든 감자 수프를 저녁에 드시고 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당뇨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우리 감자를 드신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좋은 감자라고 해도 그런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우리 감자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시내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선생님이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의 환자 중 한 분이 우리 감자를 드시고 오랫동안 앓던 위장병이 호전되어서 그 감자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였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우리 감자밭을 둘러보시고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의 기운이 일반 농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구렁이를 구해준 그 자리 주변은 뭔가 특별한 기운이 돈다고 하시면서 혹시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구렁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동양 철학에서는 뱀을 땅의 정령으로 여겨요. 특히 구렁이는 산신령의 사자라고도 하고요. 할머니께서 구렁이를 구해주신 일이 단순한 동물 구조가 아니라 땅의 정령에게 은덕을 베푼 것일지도 몰라요. 한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신비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구렁이는 계속 우리 집 주변에서 모습을 보였어요. 가끔은 마당에서 해바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자밭 근처에서 저를 지켜보기도 했어요. 신기한 건 구렁이가 나타날 때마다 주변 식물들이 더욱 생기 있어 보인다는 거였어요. 감자뿐만 아니라 마당에 심은 고추, 가지, 상추까지도 모두 예년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구경하러 오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와서 구렁이 이야기를 듣고 감자도 사가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도 생겼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조용했던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구렁이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심지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구렁이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일부 사람들이 구렁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구렁이의 기운을 받으면 자신들도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구렁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마을에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마을 출입을 금지하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생동물을 해치거나 잡으려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는 규칙을 세웠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런 규칙을 잘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저희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 방문객들은 마을 청소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또 생겼어요. 구렁이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들도 우리 마을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토끼, 다람쥐, 심지어 노루까지도 가끔 마을 근처에서 보이더라고요.
마치 이 마을이 동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된 것 같았어요. 마을의 농작물들도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아졌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밭에서도 예년보다 훨씬 좋은 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쌀알이 더 크고 윤기가 난다고 하시고,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사과와 배가 더 달고 향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동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그 일이 마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감자밭에 나갔는데 구렁이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밭 한복판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구렁이가 몸을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침 이슬인 줄 알았는데 햇빛이 비추자 그게 이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마치 작은 수정 같은 것들이 땅에서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구렁이는 제가 다가오는 걸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면서 마치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그 작은 수정들이 햇빛을 받아서 무지개색으로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공기가 뭔가 달랐어요. 더 맑고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산속 깊은 곳의 공기 같았어요. 한참 동안 그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풀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구렁이가 떠나고 나서도 그 작은 수정들은 계속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서 그중 하나를 주워서 자세히 보니까 일반 돌과는 전혀 달랐어요. 투명하면서도 속에서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범한 돌이라면 아침 공기 때문에 차가워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 수정을 집으로 가져와서 한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혹시 더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신기하게도 수정들이 더 많이 생겨 있었어요.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수정들을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시면서 몇 개를 가져가셨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수정들에서 일반적인 광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에너지 파동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이 수정들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구렁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용의 여의주와 비슷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욱 신기해졌어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구렁이를 구해준 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며칠에 한 번씩 그 자리에 가보면 새로운 수정들이 생겨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수정들 근처에 있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아프던 허리나 무릎도 덜 아픈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마을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환자들, 연구자들, 언론인들까지도 왔어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들도 와서 토양을 조사하고 식물들을 연구해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구렁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의해서 방문객 수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하루에 일정 수의 사람들만 받고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환경 보호와 동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을은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마을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보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구렁이는 여전히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씩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동안 보이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나 이 마을 어딘가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요즘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 봐요. 만약 제가 그때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도 지금과 같은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의 작은 선택이, 하나의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힘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힘들은 선한 마음과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구렁이를 구해준 그 순간의 순수한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거죠.